세계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요즘 그 메타버스가 좀 핫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실제로는 이 메타버스를 직접 이제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려면은 최소한 16시간에서 한 30시간 정도 이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또 이 디지털 쪽에 굉장히 능숙하신 선생님들이시고 그래서 그리고 오늘은 또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가 개념만 이해하는 정도로 해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제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강의에 들어가기에 먼저 혹시 지금 선생님들께서 나는 메타버스를 지금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강의를 들어봤다는 분, 우리 줌의 반응 기능을 통해서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지금 밑에 그것이 보면은 줌 창의 밑에 본 메뉴에 반응이라고 있어요. 그 반응에 보면은 위에 아이콘들이 있고 밑에 아이콘이 있는데 밑에 반응 손들기를 들어주시면은 그것은 시간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은 손을 들고 나면은 10초가 지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손을 드셨네요. 세 분, 네 분.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하실 때 이 손들기 기능을 쓰시면 좋은 게 사용자 화면에, 호스트 화면에 몇 명이 손들었는지가 자동적으로 카운트업이 돼요. 지금 현재 네 분이 손들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서로 이 그 인원 파악이라든지 소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기능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럼 몇 분들은 지금 들어보셨고 사용을 하시네요. 자, 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단히 메타버스 이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궁금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질문을 마이크 음소거 해제를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이제 우리 교수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의 이 메타버스 전문 지도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동의대학교 메타버스 교육연구소의 인증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 관련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럼 메타버스 이해라는 주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 다 보셨나요?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시고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2018년에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출시한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레디 플레이 원이 요즘 핫한 메타버스를 소재로 한 영화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메타버스를 전체적으로 한번 개념을 이해하시기 좋은 영화가 이 레디 플레이 원이기 때문에 풀 버전을 한번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부분이 안 보셔서 이 지금 2시간가량 되는 영화를 제가 3분으로 축약을 해서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 박인원입니다. 오늘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세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때는 2045년. 미국 오하이오주 빈민가에서 살고 있는 주인공 웨이드가 암울한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것뿐입니다. It's where Halliday and Morrow started gregarious games. 오아시스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Is the Oasis. It's a place with the limits of 그러던 어느 날 오아시스의 창시자 제임스 할리데이는 가상현실 공간에 숨겨놓은 비밀의 열쇠 3개를 차지하는 자에게 회사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correct the all-knowing, I created 3 keys
3 hidden challenges test for worthy traits, revealing 3 hidden keys to 3 magic gates. And those with the skill to survive these traits will reach the end, where the prize. 주인공 위이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비밀의 열쇠를 찾기 위해 가상현실 공간에서 치열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친구 웨이드는 결국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하게 우리 거대 기업 IOI의 방해를 물리쳐 우승을 차지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2018년) 개봉한 이 영화에서는 메타버스, 즉 현실 세계와도 같은 가상의 세계를 잘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가상현실 공간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VR, HMD입니다. 마치 고글처럼 생긴 이 기계는 시각을 통해 우리가 가상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듯한 생생한 감각을 극대화시켜주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체음량과 감지 센서가 있는 러닝머신과 장갑, 슈트 착용을 통해 인간의 모든 감각을 극대화시켜 가상의 아바타와 현실 세계에 내가 일치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순간이동 기술인 텔레포트 기술과 아바타의 모습을 3차원 영상으로 가시화시키는 홀로그램 기술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먼 미래에서만 가능할 것만 같은 메타버스의 세계는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제부터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 박인원이었습니다. 잘 보셨죠? 이제 이게 2시간짜리를 3분으로 축약을 해서 영화 내용이 어떤 거고 거기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메타버스를 앞에서 영화에서 보셨듯이 그리스어로 이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지금 2018년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가 나와서 시작이 됐던 게 아니고요.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려 30년 전, 이 1992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닐 스티븐슨이라는 SF 작가가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 이미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거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무려 30년 전에 나왔죠. 이제 그러다가 2003년에 이 린든 랩이라는 게임사에서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는데 그때도 거기에 메타버스 개념이 소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선생님께서 간단히 보셨던 2018년에 나왔던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에 AR, VR 이런 가상세계들이 소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발달을 해오다 이제 우리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에는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의 개념은 미국의 기술연구단체라는 ASF라는 조직에서 2007년도에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4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즉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가상세계, 거울세계. 그래서 증강현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간절곶이 이 포켓몬고가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증강현실, 즉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것은 이제 현실 세계의 어느 특정 지점에 매칭이 되면은 거기에 가상의 물체라든지 가상이 나타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이제 증강현실이 하나의 부류이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실 건데 라이프로깅. 라이프로깅은 라이프, 내 삶을 로그한다는 그런 뜻인데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이 라이프로깅 세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도 선생님들이 매일 쓰고 계시죠. 티맵,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배달앱, 배민 이런 배달앱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러월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세계, 지금 포트나이트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페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세계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타버스는 크게 4가지 세계인데 면면히 들여다보면은 이미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메타버스인지를
이게 뭐로 우리가 활용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를 왜 이렇게 우리가 메타버스에 열광을 하느냐? 그러면은 시대별 우리가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래서 ICT,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2000년대에는 웹, 월드와이드 웹 1.0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PC 중심으로 해서 서버 클라이언트, 중앙 집중화되어 있죠. 중앙에서 정보가 보관이 되어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서 공유하는 이제 활용하는 그런 톱다운 방식의 시대였다고 하고 구글과 야후, 익스플로러 이런 것들로 대별이 이제 대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후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출현으로 해서 모바일 중심으로 됩니다. 그리고 통신이 발달됨에 따라서 지금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 유튜브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20년대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웹 3.0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해서 HMD라든지 AR 글라스라든지 그다음에 CPS라든지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달이 됨에 따라서 가장 큰 변화는 탈중앙화예요. 웹 1.0에서는 이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중앙에가 정보가 집중이 돼 있고 하부에서는 활용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정보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탈중앙화가 돼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런 기술 발달과 통신 기술 5G 지금 이제 6G까지 곧 출연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발달에 의한 거고 그러면 여기서 Who's Next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용어가 맞을 것 같습니까? 개개인이 되겠네. 자, 방금 우리 주제이죠. 메타버스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타버스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런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렇게 발달된 이제 이 급격히 확산이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4차 산업혁명 발달로 해서 이런 초연결 지능사회로서 진화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발달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한 팬데믹 현상이죠. 그래서 이 대면을 기피하고 비대면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메타버스가 급격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92년도부터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무려 30년 동안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2018년 이전에 나왔던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PC 기반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약적인 조건 때문에 활성화되지를 못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게 모바일 중심 사회로 가다 보니까 급격히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의 땅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20대 아가씨예요. 20대 아가씨인데 이 크리에이터 렌지라는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아바타에 입히는 의상, 그 다음에 이런 그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월 1,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상이 얼마냐면은 하나에 80원, 160원 이러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팔아서 한 달에 1,500만 원 매출을 올려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성 선생님들은 되게 좋아하실 건데 구찌백 실제 이 지금 465만 원이라면은 우리 현실 세계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살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내 인터넷 공간에서 이게 내 아바타라면은 나를 구찌로 꾸미는 게 이게 구찌백 하나가 인터넷 공간상에서 가상으로 볼 수 있는 게 465만 원에 팔려요. 우리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구글맵에 들어가 보면은 가상 부동산을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래서 지금 그 주문을 해놨는데 굉장히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주요 땅들을 가상의 땅들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가상 공간을 지어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5개 지금 주문을 넣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14일 날 그 이제
추첨을 한다는데 만약 추첨에 당첨이 되면은 이제 대박 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상관없이 모두 다 이제 메타버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분야별 활용 사례를 간단히 알아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분야 중에 가장 핫하게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예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 콘서트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런 가상 공간을 이용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BTS 잘 아시죠? BTS 자기들 그 지금 발표작 다이너마이트라는 뮤직비디오를 지금 3억 5천만 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국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사이트에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3억 5천만 명이 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그 TV 조선에 보면은 메타버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죠. 부캐 전성시대라 그래서 실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도중에 가상의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노래를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블랙핑크가 재작년 2000년도에 이 온라인에 팬사인회를 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4,600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 블랙핑크하고 사진 촬영을 하고 같이 행사를 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교육 분야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생들이 고3 이제 수능이 끝나고 원대한 꿈을 갖고 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런 이제 그 개발 기관과 매칭을 해서 학교 캠퍼스를 그대로 가상 공간에다가 꾸며서 실제 신입생들이 자기의 있는 공간, 집이나 있는 공간에서 로그인해서 들어와서 같이 환영회도 하고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축제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부터서는 대학교의 수업들이 줌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강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향대학교에도 정규 과정으로 해서 이런 학과가 개설이 돼 있고요. 학점 과정이 지금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V스토리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학교의 모든 교육을 그렇게 지금 이 온라인화 하려고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각 기관들에서도 지금 이렇게 자기 학교를 꾸민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가상 공간에서 교육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체들도 더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체의 채용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시승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스퍼 지금 그 출고식을 이 제페토 제페토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제페토 CU 한강점에 가보면은 여기에 다양한 즐길거리,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자기 회사 이미지를 지금 이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은 이게 오프라인으로 실제 우리 집으로 오는 그렇게 지금 비즈니스를 아마 그 비즈니스가 금년에 다 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쪽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의 30대 기업이 인재개발원을 전부 다 가상 공간에다 꾸몄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100대 기업이 아마 가상 공간에 자기 인재개발원을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서장들 원래회의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전국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근데 이제 줌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여기 전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렇게 와 있으면은 이렇게 가깝게 모여 있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만 들립니다. 이쪽에서는 안 들려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화면이 켜져서 누군지 얼굴이 보이지만 내가 멀어지면은 여기가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아바타만 보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에도 이에 뒤질세라 지금 양당의 이 주자들이 열심히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로 활용을 하는데 또 하나의 앞으로 이제 무한한 발전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굳이 이제는 건물을 오프라인의 건물로 자기 가상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임대료라든지 유지비 여러 가지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상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야 우리 오늘 10시에 출근이야 하면은 각자 곳에서 10시에 출근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회의를 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다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알바 회사를 소개해주는 직방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직방은 자기들이 재작년에 서울에 있는 그 오프라인의 사무실을 없애고 가상 공간에다가 자기 직방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라이즌 워크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실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국방 쪽에도 활용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 쪽에는 심리치료나 치매 예방 쪽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년에 청와대에서 어린이날 청와대 행사를 이 미국에 있는 로블렉스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와대를 똑같이 꾸며서 자기 아바타가 들어와 가지고 청와대 경내를 가고 같이 여러 가지 대통령과 사진도 찍고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왜 그러면 국내에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에다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선생님들은 로블록스를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은 손녀들, 손자들,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 가는 애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 너 로블록스 알아? 그러면은 잘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여기에 로블록스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 로블록스에다가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SK텔레콤에서 작년에 출시했던 위프렌드라는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네이버지 회사, 네이버의 손자 회사인 네이버지에서 오픈한 2018년도에 오픈한 제페토라는 플랫폼이고 여기는 2020년도에 미국의 게더 프레젠스에서 만드는 이 오피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미국의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플랫폼이고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이고 이것은 닌텐도에서 만든 모여봐요 동물 숲이라는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주로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 보시고 있는 세 가지 플랫폼이에요. SK텔레콤에서 만든 이프렌드,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 미국에서 만든 게더타운인데 그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면은 이제 무료인 경우에 이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서 131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고요. 131명까지 들어오는데 30명까지는 아바타로 보여지고 31번째부터서는 오디오 소리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24개의 테마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테마에 따라서 16명으로 제한되는 공간이 있고 25명까지 허용이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게더타운은 무료인 경우에 25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면은 이제 이와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화면 공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MP4 파일이나 PDF 파일 두 가지 경우에는 화면 공유를 통해서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공유하고 강의를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는 홍보, 강연, 강의 이런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제페토는 그런 화면 공유 기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행사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더타운은 소통 방식이 무엇이든지 다 공유가 돼요. 그래서 JPG도 되고 PNG도 되고 한글도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게더타운이 지금 줌을 대체를 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맵도 내 마음대로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공간을. 그래서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 브랜드를 보게 되면은 2021년 7월 달에 나왔고요.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한 450만 명의 유저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131명 24개의 테마 공간이 나와 있고, 문서 공유는 PDF하고 MP4 파일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대형 컨퍼런스라든지 홍보 전시회, 학교 입학식, 졸업식 이런 데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자 간담회도 이 브랜드에서 하고 이런 외교부 공식 행사도 이런 플랫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프로그램들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2018년 8월 달에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 1월 현재 전 세계 165개국에 2억 5천만 명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90%, 2억 5천만 명 중에 90%가 해외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페토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그리고 여기 구성원의 80%가 10대 이하예요. 그래서 10세 미만, 20세 미만의 친구들이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아바타를 꾸밀 때도 좀 근엄한 나이 든 사람으로 꾸미면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해요. 그래서 너 나 몇 살이야 하고 물어보면은 20살, 15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놀아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듯이 이 렌즈가 1,500만 원의 수익을 좀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한강공원에 들어갔더만 말을 안 해요. 예, 예. 놀러 갔는데 네네. 저분 옆에 가서 말 걸어도 답을 안 해. 그러니까 걔네들이 쓰는 용어도 알으셔야 되고요.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려면은 그런 뭐 그 젊은 용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캐릭터도 그렇게 좀 유아틱하게 꾸며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같이 맞아요. 놀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시승식이라든지 팬사인회 이런 쪽으로 행사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이제 이 오피스 플랫폼이 나왔는데 여기는 2D로 화상회의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제가 만들었던 플랫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그 게더타운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예. 네. 예, 그런데 지금 정작 제가 지금 안 보입니다. 이 아이콘이 펭귄이에요? 예? 아이콘이 펭귄이에요? 아, 이건 아바타인데요. 아바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바타인가요? 예, 예, 아바타인데. 잠깐만요. 제가 1,000만 명 이상 다운로드 했네. 자, 지금 이제 이게 게더타운인데 지금 네. 접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요걸 제가 이 남구청 평생교육과의 다연배부터 메타버스 특강 강의장을 제가 이 맵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고 공지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여기에 로그인해서 들어옵니다. URL을 보내면은 그러면은 각자 여기에 이제 앉아 있고 지금 여기에 저죠. 제가 여기서 사회자는 여기서 여기가 이걸 이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발표자는 여기 와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은 실제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도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켜놓고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지금 여기 X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인터랙션 하는 건데 여기에 왔을 때 내가 만약에 공유가 되나요? 지금 선생님 지금 아바타만 보여요. 화면이 안 공유가 안 보여요. 되는데요. 예.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공유 안 선생님 시켰어요. 아바타만 공유가 안 보였어요. 되고 있습니다. 어허, 잠깐만요. 화면 보이는데요. 아, 선생님 예. 아바타만 보여요. 이제 나왔어요. 예. 예. 화면이 보이시나요? 예, 이제 나왔어요. 잠깐만요. 예, 이제 보이신가요? 아니요. 보이십니까? 예. 네, 요 이제 다이언 보여요. 배우부터 메타버스 특강이라는 강의장이 보이신가요? 예. 예. 네,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제 아바타인데
이렇게 아바타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발표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포존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공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은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 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혼자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안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카메라가 켜져서 얼굴이 나타나게 되고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바타만 보이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가다가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하면 X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를 시켜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X를 누르면은 메타버스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어나운스먼트도 여기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제 피곤하면 자, 우리 옥상 정원에 가서 바람 좀 쐴까요? 그래서 여기 다시 나가서 이런 별도의 공간에서 뭐 미팅룸으로 만든다든지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든다든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놀다가 또 다시 오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강의장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공간들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특성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언제든지 여기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이제 업무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게더타운이라는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더타운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비즈니스 오피스 형태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울산시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그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 주재 그 원래 보고에도 게더타운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 100명에 모여서 하고 있고요. 시청에서 이런 이 정보화 워크숍도 메타버스 게더타운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이프랜드라든지 제페토는 3D 기반으로 움직이는 플랫폼이고 게더타운은 2D 기반으로 움직이는 이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이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실습을 하지는 않지만 실제 실습을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양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이 사양에 충족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플랫폼이 구동이 안 돼서 이 실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갤럭시 S22가 10일 날 오픈을 했죠. 그래서 25일부터서 지금 이제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실 계획이라면은 반드시 메타버스를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은 램이 12기가 이상인 울트라 모델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울트라 이하의 모델은 전부 다 램이 8기가예요. 8기가는 근근히 돌아는 갑니다. 돌아는 가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앞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내가 뭐 강의를 한다든지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꼭 울트라 모델 램 12기가짜리, 그 다음에 S21 울트라 모델도 램이 12기가죠. 그런 걸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것들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 이제 메타버스와 지금 이 NFT가 아주 핫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게더타운 플레이스토어에서 뭐로 들어가지? 이 브랜드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제페토는 이 그 플랫폼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폰이 되는 게 있고 PC를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빌딧 같은 경우에는 이 PC에서 제페토에 들어가야지 이제 랜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게더타운은 이 PC에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맵을 그리고 할 때는 PC로 들어가야 되고, 게더타운에서는 구경은 할 수는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구경은 할 수는 있습니다. 왜 안 나타나네, 그죠? 예.
제페토는 저도 좀 간혹 한 번씩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런데 프렌드 제페토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선생님처럼 한강공원에 놀러를 간다든지 경주월드를 놀러를 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이런 이제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서 잼이라는 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잼 예, 하나에 86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렌즈라는 친구가 이 86원짜리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한 달에 1,500만 원을 매출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팔로우 해놓으니까네 이 너무 이 알림이 많이 왔어. 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아마 교육도 이런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아마 기관에서 교육을 요청을 하지 싶어요. 그래서 줌보다는 게더타운 그런데 아직 시니어들이 메타버스로 교육을 참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예, 맞아요. 지금 초, 중, 고, 대학교 그다음에 이 청장년 쪽에서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강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요즘 대기업도 재택근무를 해서 아예 회사 안 나가더만 보니까 예, 예, 그렇죠. 집에서 또- 다 업무 보고 뭐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없으시면은 예, 좀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자, 우리 많으셨습니다. 멋진 강의를 해주신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환 선생님께 박수 자. 보내드립니다.